안녕하세요, 찜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요즘 카메라가 필요 없어졌을 만큼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흔들림 보정이라든지 화질 자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구매하시기보다는 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액션캠 부럽지 않은 엄청난 흔들림 보정 때문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액션캠은 한 번쯤 써보고 싶잖아요. 작은 사이즈라서 어디서나 사용하기 편하고 방수, 방진까지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 활동하시는 분들도 애용하는 게 바로 액션캠인데,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브이로그 같은 셀프캠을 촬영할 때도 이 액션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액션캠 하나 들고 와 보았습니다. 바로 DJI의 오스모 액션 3가 될 텐데요.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 아주 따끈따끈한 액션캠이 되겠습니다. 재고가 좀 원활하게 잘 유통이 되지 않아서 구매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언박싱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쇼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고, 이미 이렇게 뜯어서 한번 테스트도 맞춰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즈모 액션 3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라이벌로 여겨지는 고프로 액션캠과 함께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화질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초점을 두어서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하기에 앞서서 각 카메라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최상위급으로 속하는 고프로 11 같은 경우에는 최대 화질 5.3K, 센서 크기 0.53인치, 화면 크기는 2.27인치, 무게는 153g, 배터리는 1720mAh, 가격은 최저 가격이 69만원. 이게 콤보 같은 가격이 추가되면 조금 더 비싸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여러가지 기능들은 있지만 주요 기능들만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즈모 액션 3와 기본 가격이 비슷한 고프로 9이 되겠습니다. 최대 화질 5K, 센서 크기 0.43인치, 화면 크기 2.27인치, 무게 158g, 배터리 172mAh, 가격은 499,000원. 그 외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즈모 액션 3가 되겠습니다. 최대 화질 4K, 센서 크기 0.58인치, 화면 크기 2.25인치, 무게 145g, 배터리 1770mAh, 가격은 466,000원인데 어드밴스 콤보가 될 경우에는 60만원대로 바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펙으로만 봤을 때는 센서 크기가 가장 큰 오즈모 액션 3가 아무래도 화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오즈모 액션 3가 최대 화질이 4K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측면이 달라질지 좀 궁금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카메라를 모두 비교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 고프로 9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즈모 액션 3와 고프로 9 같은 경우에는 기본 콤보, 가장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가격이 둘이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타깝게도 제가 고프로 11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두 가지의 화질과 성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간단하게 보고 가시죠. 광량이 충분한 야외에서 찍었을 경우 오즈모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고프로는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이 강하지만 오즈모는 생각보다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왠지 고프로에서는 그 뿌연 느낌이 상당히 거슬리는데 이 점이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간은 둘 다 쓸만한 정도는 아니라서 야간에는 안 쓰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사진을 비교했을 때 오즈모가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화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질의 경우 오즈모가 미세하게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메인으로 포커스를 잡는 부분이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를 보게 된다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는데, 이게 조리개 효과로 인해서 선명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뿌연 느낌이 있어요. 사진에서 봤을 때처럼 그 뿌연 느낌인데, 이게 오즈모가 선명도가 더 높다고 해야 하나? 네, 선명도가 높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이게 눈에 띌 만큼 차이는 아니라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확실한 차이는 색감의 차이인데, 고프로는 노란 느낌이 더 강해서 따뜻한 느낌이 더 강하고, 오즈모는 파란 느낌이 강해서 조금 더 차가워 보이지만 추후 보정으로 색상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 화질의 경우에는 둘 다 그렇게 봐줄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액션캠은 광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써야지 제대로 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미러리스 같은 고가의 카메라가 아닌 이상 광량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화질의 경우는 간발의 차이로 오즈모가 더 좋다, 오즈모의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최대 4K 120프레임까지 지원해서 4K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2.7K에서만 슬로우 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프로는 최대 5K 30프레임을 보여주는데 사실 액션캠에서 5K라고 해봤자 엄청난 고화질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즉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4K 120프레임이 활용성과 화질면에서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슬로우 모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 경우에는 오즈모의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션캠의 광각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액션캠 자체가 광각 카메라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깥 부분에는 반드시 왜곡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크롭을 시켜 광각 왜곡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광각 보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플랫한 느낌으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사진 찍을 때부터 느낀 점이지만 고프로는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보정이 잘 들어갔을 경우에는 너무나 과하게 크롭이 돼서 화각이 좀 좁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반면에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왜곡 보정이 들어가도 크롭이 많이 되는 느낌은 덜했습니다. 그래서 오즈모가 훨씬 더 좋다고 느껴졌고 비슷한 화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잘 보정해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광각 보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화각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오즈모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흔들림을 잘 잡아주지만 오즈모가 좀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흔들림 보정을 완전 최상으로 해봤는데 그때는 오즈모가 진짜 미세하게 더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고프로 경우 흔들림 보정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부스트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게 광각 왜곡을 최소화했을 때 화각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에 반면에 오즈모 같은 경우는 흔들림 보정, 왜곡 보정 모두 다 활성화했을 때도 꽤 넓은 화각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흔들림 보정을 하는데 더 넓은 화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화각이 넓은 쪽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뛰는 거 말고 한번 스쿠터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스쿠터를 탔는데 액션캠을 두 개나 동시에 달아서 그런지 고정 자체가 자꾸 꺾이더라고요. 덕분에 흔들림이 뭔가 배가 된 느낌이 있는데 보면 흔들림이 있어서 둘 다 꽤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줍니다. 지금 주간 촬영을 할 때는 고프로의 흔들림 보정 부스트 기능을 키지 않아서 조금 더 오즈모가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부스트 기능이라고 없고 그냥 락스테디라고 해서 단일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간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간의 경우 화질 파트에서 확인을 해봤듯이 기대할 수 있는 화질은 아니었지만 흔들림 보정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야간에는 액티비티용으로는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들림 보정 같은 경우는 둘 다 잘 잡아주지만 크롭이 조금 덜 되는 오즈모의 승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오즈모 액션3가 조작감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프로세서가 더 좋아서 그런지 조금 더 빠릿빠릿한 모습이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도 있을 뿐더러 화면 자체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조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편리함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뉴 같은 경우는 고프로 9이 조금 더 직관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메뉴에 한해서만 그랬고 오히려 다른 기능적인 요소들을 찾을 때에는 오즈모 액션3가 조금 더 찾기 쉬웠고 직관적이었습니다. 특히 화질 설정하는 부분이 꽤나 많이 헷갈렸는데 고프로 9은 너무나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각 화질마다 몇 프레임까지 지원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많이 헤맸거든요. 반면에 오즈모 액션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볼 수가 있어서 화질 설정하는데 그리고 또 프레임 설정하는데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와이프 기능 같은 경우에도 오즈모 액션3가 조작하기 쉬웠다고 해야 되나? 뭐 이건 개인 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고프로 9과 오즈모 액션3를 비교해 보았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즈모 액션3가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고프로 9는 출시한 지가 벌써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조금 오래된
기계가 될 거고, 오즈모 액션 3는 막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가격대가 비슷한 만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프로 11과 또 비교한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액션캠은 화질이 정말 중요하다기보다는 액티비티를 할 때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진짜 화질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액션캠보다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가는 게 맞는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고프로와 비교를 해보기 위해 오즈모 액션 3를 간단하게 사용해봤는데 첫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액션캠 자체를 좀 처음 제대로 사용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것만 해서 오즈모 액션 3가 정말 좋다, 추천드린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오즈모 액션 3를 완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화질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조작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제가 좀 사용해 보면서 제대로 찐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즈모 액션 3의 찐 리뷰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저는 오즈모 액션 3 한번 열심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